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불황에 빠진 반도체 업황이 이르면 올해 3, 4분기부터 재고 소진 효과에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챗 GPT가 등장하며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떠받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내 마중물이 되어준 건데요. 이 반도체주들 소폭 쉬었지만 오늘 또다시 반등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마이크로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4.6%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향 반도체 장비업체 테스는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에 신규 장비 공급 일정이 지연되며 1분기 예상됐던 매출 인식분의 일부가 2분기로 이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2분기 디램의 장비 투자가 재개될 전망인데요. 주가도 사흘 만에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 확대하면서 4.1%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 HPSP는 한미 반도체에 투자를 받고 있죠. 3월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주목받으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조정받았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사들이면서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질문 두 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반대로 주가는 반응해 주면서 반도체 이제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제2의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 안에서 오늘은 장비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소부장 안에서 장비를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장비를 집중한 네. 이유는 소재 쪽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긴 한데 그 가격 상승이 아직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장비는 왜 보냐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 돈을 쓰라 이거거든요. 현재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에 돈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정 정책도 지금 재정으로 막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실적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곳은 정부 주체나 통화 정책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설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경기 회복 효과인데 그 길을 터준 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나라 재정 정책을 쓰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자국에 투자를 하십시오. 2차 전지였던 반도체들 계속 동맹이 있는 것도 결국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경기를 더 뜨겁게 달아올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번에 칩스법이 발표됐을 때 세액공제 국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설비 투자, 민간의 자본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길을 터줬기 때문에 향후에 설비 투자에 대한 반도체 설비 투자는 바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더욱더 큰 규모가 나타날 수 있다. 올해 이제 시장 전망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 감소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약 19% 감소 전망이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최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 투자하지 왜 지금 시점에서 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 변곡 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점점 2차 전지도 그러면 지금 막 뜨거우니까 한 1년 전에만 사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가 그런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년 뒤 또 2년 뒤에 봤을 때는 그래 맞아 이때가 반도체 투자 시기였구나라고 보여줄 텐데 포인트는 길이 열었다. 결국 낙수 효과를 내수 경기 회복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키울 수 있는 모멘텀의 이슈들이 계속 나왔다. 정책적으로. 이 점에 주목하자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국내 업체들이 얼마만큼 반사 이익을 받을지 또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 반도체 클러스터, K칩스법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실 주가가 따라서 움직여줘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환호한 일일 것 같은데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모아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좀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강 대표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싼 구간은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반도체 그렇죠. 조정이 관련해서는. 워낙 나왔으니까. 근데 네. 이제 본격적인 강세가 이어지느냐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없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돈을 빌렸고요.
얼마 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결국 운용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만들었는데 대규모의 칙스법 법안 자체가 세액 공제인데 문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운용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차입하고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최근 들어서 수출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확실히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발주한 부분이 하반기 최소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고라든지 확실히 좋아지느냐 이거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부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다시 또 분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핵심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곳이 네덜란드와 그리고 일본, 미국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중국에 수출을 규제하는 발표를 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열이 받으니까 또 마이크론 테크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히토류 같은 거 수출 금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차라리 이제 반도체 장비를 볼 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데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을 본다 했으면은 그래도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핵심 장비들을 일본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국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더 하실 말씀이 네, 있으셔서 손을 있습니다. 들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좀 더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반도체 지금 시기가 우리한테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다 져라. 근데 TSMC 회장도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반발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다가 지면 돼요. 용인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을 때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70% 장악하고 있는 거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칫 미국과 중국과 건드리면 세계 경기가 돌아갈까요? 반도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장비 사이클이라는 것도 지금 반도체는 그만큼 빠르게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그 투자 시기만 놓치면 경쟁업체한테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해왔고 사이클상 보면 보통 한 1년 정도죠. 1년 심하면 2년 정도인데 1년 정도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나면 그 이듬해는 항상 설비 투자가 2, 3년 정도 증가가 나왔었어요. 올해가 그 바닥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의 장비인데 중국 쪽의 장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협력사로서 장비 수주 계속하는 공급하는 회사 거기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요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그 두 기업 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두 분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을 들어보니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거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최수창 대표님 KC텍을 가지고 오셨고요. 장비는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한미반도체 얘기했는지 한 2주 전에 맞아요, 네.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장비 업체. 걔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KC텍입니다. 이 KC텍은 KC텍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지주사가 이제 KC고 이 회사는 이제 사업회사인데 이 KC텍은 우리가 공정 8대 공정률에서 노광도 있고 증착도 있고 식각도 있고 한데 이 회사는 CMP 쪽이에요. 이 CMP는 연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모양을 사진으로 보기 제일 좋아요. 제 설명 듣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CMP가 뭔지 아마 사진 다 뜹니다. 검색하시면. 맷돌 돌리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마하는 건데 이 CMP 장비와 공정에 그다음에 CMP 슬러리. 이 슬러리라는 건 약간 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마할 때 연마가 잘 되라고 이렇게 물질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미끌미끌하다 기름 떨어뜨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액체입니다.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슬러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쓰이겠죠. 장비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패드는 이 회사가 하지 않아요. SKC가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CMP 장비라든가 CMP 슬러리 쪽인데 이 슬러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일본의 히타치가 거의 뭐
5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캐시텍이 바로 그거 국산화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CMP 슬러리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국산화에 대한 장비 부분 그리고 이게 미세 공정이 계속 되면서 될수록 이 연마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더 높아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CMP 슬러리, CMP 장비 쪽에서 수요가 나타난다면 그 파운드 시장에 투자한다든가 또 만약 중국에서의 지금 우시 공장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시안 공장이라든가 삼성전자 이게 만약 몇 년 안에 당장에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만일 대체하는 한국 공장에 다 신규 공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캐시텍 장비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서 장비 하나 팁을 더 드리면 네. 기존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본하고 수출 규제 했을 때 이 쉽게 공급망 못 바꾼다. 수율 때문에. 뭐 다시 말하면 성능이나 제품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게 반도체 공정인데 그렇다면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계속해서 협력 공정에서 납품했던 기업들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면 큰 문제 없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만 장비 회사들도 찾아 나선다면 충분히 투자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16,000원의 지지 형태가 되면 그 자리 손절가를 보시고 목표가는 25,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와 관련해서 몇 주 전에 또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KC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이니까요. 종목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 대표님은 제우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제우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세 공정과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정 장비 쪽을 주로 만들고 있으니까 미세 공정할 때 역시 세정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제품 자체를 작년 연말쯤에 출시했기 때문에 신제품이 이쪽에 또 나오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인데 작년 실적이 얼마나 났냐면 작년에 매출 자체가 5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한 468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3,480억. 그래서 퍼로 따질 때 약 10%밖에 되진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하고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해서 절대 비싼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확실히 연구 개발 잘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정 장비 같은 경우가 중국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도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제우스 같은 경우가 좋다라는 관점인데 차트를 역시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가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실제로 이제 지난 2021년부터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인데 이 라인대 지금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데 밸류가 비싸지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눌림제로서 오히려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44,000원, 손절가를 29,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만큼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투자 포인트 목표가 4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